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제는 온갖 신박한 방법을 동원해 흑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암초와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군사기지화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건설하고 대공 무기를 속속 배치하고 있죠. 사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2015년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현재의 형태를 거의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프트레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와 파라셀 제도, 중국명 시사군도에는 활주로, 경납고, 레이더 기지, 대공포 시설과 더불어 전투기 및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섬을 완전히 요새화한 것이죠. 인공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티베트 자치구 변경 지역에는 새로운 마을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20여 채의 집이 지어졌고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중국 국경절에는 주민 100여 명이 국기를 들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이 변두리 지역에 들어선 마을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곳이 중국과 부탄의 경계에 있는 도클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인도와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곳으로 부탄이 치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느닷없이 부탄 영토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마을을 만들어버린 셈이죠. 부탄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겠죠. 이 지역에서는 2017년 중국과 인도가 군사적으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부탄은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미국의 언론들이 이런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남쪽 바다에서 써왔던 방법을 히말라야로 고스란히 가져왔다. 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다툼 중인 남중국해 지역에 무작정 인공섬을 건설한 방식과 완전히 같다는 의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분석도 내보냈습니다. 중국은 영토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일단 발을 들이민 후 이웃 국가의 영유권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제적인 깡패와 같은 행태입니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 땅을 멋대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와 정면으로 맞붙은 라다크 가랑 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중국군과 인도군이 이 지역에서 부딪히며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 나라는 관계를 끈다시피 하고 있죠.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군은 인도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 멋대로 진을 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많은 이웃 국가들에 대해 공격적인 행보를 취해왔다며 외교적 갈등에도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시진핑 주석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다에는 인공섬을, 산에는 마을을 건설하며 분쟁 지역을 점차 넓혀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부탄의 샤크탱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도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말라야 국경 지역을 따라 군사시설도 구축 중입니다. 군사시설은 물론 주민이 있는 마을까지 만든 이상 철수할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최종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히말라야 국경은 특히나 혹독한 환경이죠. 중국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온갖 장비는 물론 고도가 높은 이 지역에서 군인들이 고산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산소를 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경 분쟁 지역 인근에서 대대적인 자원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영유권 주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경제적 이익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남중국해도 카피를 한 듯 똑같습니다. 건설한 인공섬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자원개발도 함께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이런 야욕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인공섬 군사기지에 대한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국 언론은 군사기지들이 군사공격에 취약해 전쟁이 벌어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보도를 한 곳이 미국이 아닌 자국 언론이라는 게 대박이네요. 중국의 해군 선박을 건조하는 한 기업에서 발간하는 해군과 상선이라는 잡지는 남중국해의 인공섬들이 외부 공격에 취약해 전투 임무에 별다른 기여를 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토와의 먼 거리, 작은 면적, 제한된 활주로 능력, 공격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 등을 결정적인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어리 크로스 인공섬의 경우 중국 본토의 가장 가까운 기지로부터 1000km나 떨어져 있어 가장 빠른 전투 지원함이 도착하는데도 2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너무 멀다 보니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를 배치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활주로가 하나뿐이라 하역이나 제거뷰를 위해 활주로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비행기는 뜨고 내리지 못해 전투 상황에서는 아무런 구실을 못합니다. 인공섬은 너무 작고 평평해 은폐 및 엄폐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비와 보급품을 보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부 비판뿐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억제 구상에 따라서 모든 행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2021 회계년도 국방 예산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을 신설하고 22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목적은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에 한층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초당적으로 주문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태세 및 방어 능력을 공진하고 동맹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미군 주둔 병력의 현대화 및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국방장관은 관련 보고서를 2021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일본이 대중 견제를 위해 영국에 이어 프랑스 해군과도 공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지난 6일 보도했죠. 미국 정권 교체기에 연합전선을 확대하며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미국, 프랑스와 함께 내년 5월 규슈와 대만 사이에 활모양으로 펼쳐진 섬들인 난세이 제도 무인도에서 함정과 상륙부대 훈련을 진행합니다. 프랑스 해군이 사관 후보생을 태운 헬기 탑재형 수륙 양용함과 프리기탐으로 구성된 훈련함대인 잔다르크를 내년 5월 일본에 기항할 계획인데 이를 계기로 3국이 사상 첫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난세이 제도에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가쿠 열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토통신은 일본이 내년 초 영국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와도 난세이 제도 주변을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주일 미군의 지원하에 자위대 미군과 합동훈련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의 항모 전단이 장기간 일본 인근에서 활동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울리는 도쿄 시부야. 교복에 책가방을 맨 중고등학생들이 하굣길 이 지역 최대 음반 판매장인 타워레코드로 속속 들어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총 8개 층 가운데 5층, 전층이 K-팝 코너다. 일본 J-팝은 3층에 위치한다. 한국 K-팝과 일본 J-팝이 동일 면적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댄스 안무를 하는 모습이 좋아요. 이곳에서 만난 교복 차림의 여학생 2명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팬이라고 외쳤다. 고교 2학년인 이들은 과거 소녀시대, 동방신기처럼 지금 일본에서는 BTS, 트와이스 등을 대표로 제3차 한류 물결이 치고 있다고들 한다. K-팝이라든가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뭔가 한국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했다. 대화가 진행되는 중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 여성 2명이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갓 데뷔한 한국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앨범 2개를 집어들고는 계산대로 향했다. 또 다른 음반 매장인 시부야 스타야 1층. 교복 차림의 중학생 2명이 이곳에 전시된 9인조니즈 멤버들의 얼굴 포스터를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연신 리오 카와이, 마야 카와이, 아야카 카와이 라고 외쳤다. 니즈는 일본 소니 뮤직과 한국 JYP가 손잡고 전원 일본인이지만 한국식 트레이닝으로 탄생한 걸그룹이다. 이름을 가리고 보면 한국 걸그룹이라도 해도 모를 정도로 화장과 헤어스타일 등이 한국식이다.
일본스러운데라고는 하나 없이 한국식으로 꾸며진 일본 가수들에게 거부감은커녕 동경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전 20세대에게 한국은 오샤레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는 듯하다. 오샤레는 멋짐 세련된 근사함 정도로 해석되는 일본어다. 일본 대중문화 전문가들은 인류가 한류를 추격해야 한다거나 인류는 한류에 완패당했다는 냉정한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대중문화 주도권이 이미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10년 전 2차 한류 붐까지만 해도 한류는 한국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다. 하지만 이번 3차 한류 붐은 확연히 다르다는 게 이곳 일본 현지의 목소리다. 한국 화장품, 한국 노래, 한국 음식 등이 한국이란 카테고리를 뛰어넘어 그 자체로 이미 일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만연하게 소비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일본어로 한국 패션을 검색해보면 무려 399만 건, 한국 화장품은 219만 건, 한국 요리 160만 건이 검색될 정도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한류 생활화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는 프랑스, 이탈리아를 패션과 화장품의 중심지라고 했는데 이제 신트렌드의 중심은 한국이다라는 게 일본인들의 인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국이 좋으니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소비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 올 상반기 Z세대들의 유행과 가치관에 대한 한 조사에서 젊은이의 유행은 한국에서 왔다는 결론이 나왔다. 음식 분야에서는 달고나 커피가 1위, 화장품에서는 한국 브랜드 클라이오와 에뛰드 하우스가 디오르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한류에 대한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지난달 도쿄에서는 한일 양국의 의원연맹 총회가 열렸다.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악화된 관계를 풀고자 한국 측에서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필두로 한국의 몇몇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정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일본 측 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내리 15분간이나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훈계식 연설을 했다고 한다. 이 냉랭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건 다름 아닌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었다. 일한의원연맹의 한 간부급 정치인이 사랑의 불시착의 여혈 시청팬임을 자처하면서 대화가 한층 부드럽게 전개됐다고 한다. 이미 사랑의 불시착을 정주행했다고 밝힌 일본 외무성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지난 10월 몽골 출장 당시 트위터에 사랑의 불시착이 몽골에서 촬영됐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다. 한일 관계가 징용 문제로 최악의 시기로 일컬어지고 있음에도 3차 한류 붐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의미다. 과거 2차 한류 붐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일본 내에서 혐한 발언, 헤이트 스피치 등에 휩쓸려 급속히 꺼져갔던 것과 대비된다. 지난달 말 한국관광공사와 아시아나항공이 개최한 한국관광 이벤트에 참석한 시미즈가 오리 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에 20번도 넘게 갔지만 그 역동성에 반해 또 가고 싶다면서 BTS를 좋아하게 돼 과거 양국의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대화 말미에 그는 한국어를 독학했다며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줬다. 일본은 이제 한류의 성공 방정식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한류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다. 황성훈 한국문화원장은 한류의 성공 비결이 뭐냐는 게 일본인들이 최근 가장 많이 질문해오는 부분이다라고 했다. J-팝이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2위인 1억 3천만 명 인구의 일본 내수 시장에 안주한 것과 달리 지난 20년간 K-팝은 협소한 한국 음악 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높은 완성도는 주목이다. 그 절정판이 BTS다. 일본의 시사평론가 시라카와 스카사시는 시사잡지 프레지던트의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 완패한 이유 제목의 글에서 한국 연예기획사들은 세계 시장에 필사적으로 접근했으며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프로 지향이 강한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좀 과장하면 일본에는 세계 시장을 겨냥할 프로듀서가 없다. 그리하여 탄생한 게 한국의 프로듀싱 기업을 적용한 일본 음악그룹 니즈다. 소니 뮤직은 인류의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아예 한국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소니 뮤직과 JYP는 일본 최대 민영 방송인 이테레를 통해 니즈 선발부터 성장 과정, 박진영의 멘토링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10대 여성 아이돌의 성장기를 공개해 응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JYP의 여성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 성공 전략의 복사판이다. 니즈를 제2의 트와이스라고 부르는 이유다. 일본인들은 니즈 탄생의 주역인 박진영이 연습생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면서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모습에 말의 마법에 감동했다며 세계 최고의 상사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혼 게이제이 신문은 BTS 스타 육성법, 소니도 빨아들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니즈에 대해 세계를 매혹하는 K-팝이 갈고 닦은 성공 방정식이 녹아 있다고 분석한 뒤 넥스트 BTS라고 하는 블랙핑크나 슈퍼엠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 연예기획사들이 안정적인